심지어 이제 뭐 살인, 그다음에 상해치사 이런 제목으로도 고발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경찰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죄명은 이렇게 될 경우에 형량은 보통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아주 그 얼차려 받다 죽었다 이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게 과연 2024년에 가당키는 한 일인지.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간략하게 한번 한 달이 조금 덜 됐네요. 2024년 5월 23일입니다. 강원도 인제 12사단의 신병교육대에서 아무래도 군인이다 보니까 만 19세였겠죠. 19세 훈련병이 훈련을 받다 쓰러졌고요. 이틀 뒤인 5월 25일날 사망을 했습니다. 이유는 전날인 사건 군기 훈련 받던 전날인 22일날 19시경에 훈련병 6명이 이제 훈련을 받는데 떠들었다는 거죠. 이게 한 8, 9일차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5월 22일 밤 7시경에 훈련병 6명이 떠들었다는 보고를 받고 우리 ROTC 출신인 중대장, 나중에 여군이라는 게 좀 밝혀졌죠. 군기 훈련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일 4시경에 완전 군장을 해서 무게를 24kg로 늘려서 완전 군장을 했고요. 총 1.5km, 거기다 팔굽혀펴기 이런 것들 시킨 다음에 사망한 고 망인 훈련병이 이상 징후를 계속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꾀병으로 간주를 해서 훈련을 계속 시켰고요. 먼저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저녁 6시 49분경에 속초의료원에 도착을 했고, 그다음에 9시 37분경에 이제 더 대형병원인 강릉 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요 당시에 혈압이 이미 57에 34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막 건강검진 받으면 120에 80 이렇게 하잖아요, 수축기 이완기. 근데 이제 57에 34면은 사실상 뭐 많이 안 좋다. 그리고 열이 39.6도였으니까 누가 봐도 이제 좀 위험한 상태였고요. 결국 이제 5월 25일 날 사망을 했죠. 근데 사실 24kg의 군장을 넣고 돌린다라는 게 요즘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그런 징벌인 것 같은데. 이 간부들도 사실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얼차려 잘못했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은 뭐 군복을 벗는 것은 당연하고 뭐 졸지에 이런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군기를 잡아야 되겠지만 굉장히 강한 얼차려나 어떤 처벌에 대해서는 터부시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인문사건 이후에 많이 좀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벌써 20년 가까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인문사건은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그 훈련병들한테 쉽게 말해서 대변을 먹인 거죠. 대변을 먹인 사건이 2000년도 초반에 있었고요. 그 사건 이후로 육군훈련소가 이제 굉장히 병영문화 개선에 힘쓰게 됐었고, 이제 그 이후에 저는 군대를 갔기 때문에 사실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군기를 되게 좋게 풀어야 된다, 병영문화가 개선돼야 된다, 이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2024년에 군 병영 문화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요즘 시대에 나와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안타까운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일부 단체들이 이 사건이 이제 지금 경찰에서 조사받는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고발을 했어요. 고발하시면서 심지어 이제 뭐 살인, 그다음에 뭐 상해치사 이런 제목으로도 고발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경찰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죄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직권남용 가혹행위, 이렇게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살인죄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살인은 제가 여러 번 뭐 말씀드렸지만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얼차려를 받다가 내가 얼차려를 시켜서 얘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데, 뭐 우리가 이분이 잘못한 거는 맞을 수 있지만 그런 고의는 없겠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살인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인다. 세월호에서 인정됐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기 좀 어려워 보인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상해치사죄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상해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돼. 이 사람을 뭐 얼차려를 많이 시켜가지고 이 사람한테 뭐 전치 몇 주에 상해를 입힌 다음에 그렇게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과해서 죽어야지만 이제 상해치사죄가 되는 건데, 사실 상해의 고의도 있진 않겠죠. 그럼 너무너무 나쁜 사람인 거고요. 그래서 상해치사죄도 인정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고,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게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일반인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할 수 있는 죄가 꽤 있습니다. 우리 교통사고 내면은 업무상 과실치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통사고를 냈어. 근데 교통사고는 일부러 내는 사람은 없겠죠. 일부러 내진 않았는데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적용되는 죄명이 이제 바로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이게 적용될 여지는 있다. 왜냐면 업무죠. 누가 봐도 업무고, 고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충분히 과실 혹은 중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고, 결과로 이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는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언급되는 죄가 이제 직권남용 가혹행위라는 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 형법으로 요즘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일반인들도 많이 아시는 강요죄라는 죄가 있습니다. 강요죄가 일반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면은 뭐 야 너 이거 좀 해, 하기 싫은 일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요죄인 건데요. 이게 군대로 넘어가면 직권남용 가혹행위. 직권을 남용해서 내가 군인이가 상사니까 너 하기 싫어도 얼차려 해,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적용될 여지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국민들은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살인죄야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공분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살인죄 적용은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사람이 죽었는데 중대장이 바로 목숨 조치가 되는 게 아니라 휴가를 보냈다라는 이런 말들도 있는데 이제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국방부나 군 당국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일단은 그 중대장을 분리 조치하는 거는 맞겠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뭐 막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휴가를 보내고 사실은 남들이 봤을 때는 대외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가해자인데 살인자인데 그런 공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군 문화 전반이 좀 개선돼야 되는 문제고 그래야지만 이제 추후에 이런 어떤 우리 아들들이 군대 끌려가서 소위 말해서 개죽음 당하는 이런 일들이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형량은 보통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살인죄 적용은 거의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뭐 직권남용 가혹행위 이런 걸로는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실형 나오긴 좀 쉽지 않다. 실형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만 집행유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이고요. 지금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이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빨리 수사 기관의 이제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이제 국방부라든지 우리 그 국회에서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없을 만한 어떤 규정들을 좀 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해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선임할 수 있죠. 뭐 군인이라고 그 안에서 이제 정말 변호사의 보호도 못 받고 사건을 대응하시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군 관련 사건에 대해서 제가 국선 변호인도 맡았었고 했는데 이제 미묘하게 좀 대응이 달라요. 그리고 물론 군인이 이렇게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군인이 가해자가 되는 사건들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가 이제 군인분들이 이제 휴가 나오셔서 성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술 먹고 이제 일탈을 하신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군인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가해자인데 피해자분들은 또 이제 바깥에 있는 일반인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떤 절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고 반대로 이제 안에 계신 군인분들도 헌병대 끌려가고 이러면 너무 위축될 수 있어. 그렇지만 가족들을 통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절한 대응으로 초기에 방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됐던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너무너무 일단 마음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군 관련 사건들이 일어나셨을 때 피해자든 가해자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